본격적으로 그 강론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산초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초류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인삼인데, 대한민국 약재가 다 좋다. 90년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명창 한 분이 나오셔서 그랬잖아요.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갑자기 신토부리 바람이 확 일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한약재마저도 야, 국산 한약재가 다 좋다. 기원식물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발생이 돼요. 기원식물이 대부분 보면은 사천성 쪽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약재들이 기원식물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약재로서 삼국시대에서부터도 나왔던 게 그 고려인삼 아닙니까? 인삼은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나머지 약재들은 기원식물에 맞고 싼 약재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원식물이 틀린데 그 비싼 약재가 좋다 이렇게 고집을 할 건 아니죠. 국산 한약재로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인삼이 되는 거죠. 인삼은 전통적으로 그 열을 동반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특징이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핸디캡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핸디캡이 되느냐. 겨울에는 인삼이 잘 맞는데 봄에는 열을 동반을 하다 보니까 인삼이 잘 안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홍콩 약재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미국삼은 정말로 싸고 벌크로 막 들어옵니다. 미국삼이 우리나라 인삼을 이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는 인삼은 그 열을 동반을 해주는데 미국 인삼은 열을 동반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시사철 먹어도 된다. 안에 있는 유효 성분, 진생 안에 들어져 있는 유효 성분이 사포닌이다라고 했을 때, 뭐 미국산도 사포닌이 나오고 중국산도 사포닌이 나오고 우리나라 인삼도 사포닌이 나오는데 굳이 그럼 산지에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인삼은 열을 동반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열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이라든지 가을 뭐 이런 때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제 핸디캡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외국에서부터도 슬금슬금 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안 밀리다가 작년에 홍수가 나면서 금산에 인삼이 다 떠내려갔다. 갑자기 이제 인삼값이 폭등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온 창고에 인삼이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작년에 여파와 올해 여파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인삼 엑스포 같은 걸 하나도 못했어요. 외부로 인삼을 팔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홍삼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이제 홍삼 얘기를 좀 할 텐데, 원래는 홍삼 제조법이 없었어요. 원래는 의약인문이나 뭐 별로데 봐도 홍삼 제조법이 없어요. 당연히 수삼 형태로 해놓고 얼마 며칠이나 보관을 하겠습니까? 보관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건삼을 만들었는데, 건사물에도 여기에서도 나오다시피 뭐 세심이랑 같이 이렇게 밀봉을 해놓으면은 뭐 오래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 뭐겠습니까? 그냥 건삼을 만들어도 잘 상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쪄버리자, 그냥 찌면은 덜 벌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거는 저희 할아버님 때에 갖고 있었던 의약인문 같은 경우도 그 순조 때인가? 그때 만든 거예요. 그 책 내용을 보면은 그 순조 때인가? 인삼을 팔았대요. 중국 가가지고 인삼을 팔았는데 그걸로 해서 돈이 생겨가지고 그때 한번 의약인문을 만들어 봐라. 조정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뭐 개경이 됐든 금산이 됐든 이제 그쪽으로 해서 중국까지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비 오게 되면 젖기도 하고 뭐 이렇게 썩을 수도 있으니까 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삼을 만들어냈던 거지. 뭐 홍삼, 특히 요즘은 또 그런 것도 나오죠. 흑삼,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게 과연 옛날에 있었느냐? 뭐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너무 그 부분으로 과몰입돼서
정상적인 약재가 아니고 이제 그런 쪽만 또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좀 해서 분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삼은 미가 감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먹어봐도 인삼 씁니다. 뭐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인삼을 원액대로 안 먹는 이유는 뭐겠어요? 써서 안 먹죠. 써서. 정관장에서 나오는 홍삼 제품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달여서 만든 것들은 다 달짝지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먹는 겁니다. 가공해가지고 과자 종류라든지 뭐 아니면 절편인가? 그렇게 젤리 형태로 이렇게 만든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인삼 특유의 맛을 넣기 위해서 이제 쌉싸름한 맛을 넣기 때문에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것을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뭐 이 부분은 뭐 사포닌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껍질을 좀 벗기면은 조금은 덜 써요. 그렇다라고 해도 뭐 굉장히 달다 뭐 이런 느낌은 거의 안 듭니다. 뭐 한약은 뭐 용안육이나 감초 빼고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달다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원기를 보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갈증을 그치게 하고 진액을 생기게 하는데 영의를 조리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만병의춘에서 8글자씩 되어 있던 것 중에서 이제 한 글자씩 빼가지고 칠원절구로 만들어서 이제 외우기가 좋게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를 보충한다라고 한 부분은 뭐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원기를 보충을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그 뒤에 있는 그 내용들하고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본초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게 방제를 하기 위해서 본초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단행으로 해가지고서는 약재를 쓰는 게 아니고 처방 안에 약재가 녹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지 좋겠느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그 세밀하고 깊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원기를 좋아지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뒤에 보면은 귀경이라는 게 나와요. 첫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동군초경에는 귀경이 없습니다. 금원사대가를 지나면서 약재의 효능과 그에 따른 주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귀경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수탱 폐경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폐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폐는 기를 주관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삼이 들어가서 폐경으로 들어가면은 기를 조절을 하는, 그러니까 보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삼이 들어가서 폐기를 좋아지게 해준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다라고 하면은 폐기를 익하게 해준다. 폐기를 익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익하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비장에서 그 이제 수증기가 만들어져서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인삼이라는 것은 그 비장에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폐로 이제 올라가게 해주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증익기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초를 보하게 가지고 폐를 익하게 한다, 기를 익하게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온 것처럼 지갈생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을 멈추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물이 들어가야 되죠. 인삼이 물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수증기를 올려보내주는 거죠. 수증기가 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촉촉해지니까 그 촉촉한 것으로서 갈증이 그치게 되고 갈증이 그친다는 얘기는 이제 진액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영위기를 조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혈이다. 기라고 하는 것은 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맥관 안으로 들어가면은 영이 되고 맥관 바깥으로 들어가면은 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맥관 바깥에 있든 맥관 안에가 있든 원칙은 영기, 위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기가 됐건 위기가 됐건 다 같이 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라고 하는 곳에서 기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세밀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영기 위기라는 거에서 기자를 빼고 영과 위를 조리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아버님한테 배울 때는 아버님 때는 송나라 말로 이제 화란 의학,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의학이 들어오면서 그 영기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영은 동맥, 위는 정맥, 이제 이걸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간혹 옛날 책들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영위를 갖다가 동맥, 정맥으로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그것보다는 그냥 영기 위기를 조리를 한다. 그래서 기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본초문답이라는 책이 예과 때 1, 2학년 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굉장히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약을 갖다가 다 기약이다 혈약이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기만 갖고 살고 어떻게 혈만 갖고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거를 기약이라고 할지 혈약이라고 할지가 되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인삼이 기약,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보면은 지갈생증을 하고 조영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얘는 또 보험약은 아닐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산에 가는 거야. 이 임상가 책에도 흉가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너무 그 자기 우혈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자혈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모든 병을 갖다가 기병, 혈병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무릎을 아픈데 오른쪽 무릎 아프냐 왼쪽 무릎 아프냐를 혈병과 기병으로 나눠서 이렇게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견강부회가 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깨 아픈 약을 쓰고 싶어요. 그럼 어깨 쪽으로 가게끔 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깨 아픈 약을 쓰는데 맨 보면 다리 아픈 약을 다 집어넣었다. 그 약을 먹고서는 어깨가 낫지가 않죠. 약제를 볼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움직일 거냐 해서 전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인삼을 먹고 중동 애들은 이제 발기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 견강부회로 내가 인삼을 먹어봤는데 발기력이 좋아져. 그러면은 이거는 보신지제 아니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비경으로 들어가고 폐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콩팥경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귀비근자탕 같은 처방에는 인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신작용이 있고 뭐 정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심장은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를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장에서 폐로 올라간다. 폐로 올라갔더니 콩팥으로 내려가서 기화를 시켜주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발기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은 굳이 뭐 경락을 여러 가지 안 만들더라도 메인 프로세스는 폐다. 폐에서 어떻게 갈 거냐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으로 먹으면은 차갑고 익혀버리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온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삼을 쓸 기회가 별로 없죠. 일반적으로는 건삼을 쓰기 때문에 지금은 다 그냥 온하다라고 이해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간혹 이걸 가지고 또 차가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생진지가를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문에서 생삼 써본 적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무리입니다. 그거는 좀 무리고 그냥 우리는 다 건삼을 쓰게 되니까 그냥 온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온해야지 그 기화를 시킬 때 물이 있는데 그걸 갖다 수증기를 만드는데 불을 떼야지 수증기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따뜻한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귀경은 수태음 피경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기중의 혈약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 기약, 100% 혈약 뭐 이런 건 없어요. 대부분 이제 기중지 혈약, 혈중지 기약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지. 뭐 이거는 무조건 하고 기분만 들어간다, 이건 무조건 하고 혈분만 들어간다 이제 이런 약제들은 없습니다. 기분으로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폐에서 땅으로 비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액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기중지 혈약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신이랑 같이 밀봉을 하면은 그 해가 지나가도 썩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벌러지가 안 먹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본 걸로 건삼을 만들어서 아무리 눅눅한 데에다가 보관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참 가요. 밀봉돼 있고 그 제습제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식이타격이 들어가서 하면은 한 3년까지는 다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세신이랑 같이 이렇게 안 넣어놓고 계셔도 됩니다. 인삼 한 근을 사셔가지고 1년이 될 정도까지 기다려서 사용을 할 정도면 이제 좀 굉장히 힘든 한의원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장에다가 다 이렇게 또 그 세신을 이렇게 넣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열호를 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호라는 약재는 5, 3을 다 반합니다. 5가지 3종류. 홍삼이 아니고 뒤에 이제 삼자 붙은 거 있잖아요. 뭐 고삼이라든지 단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모든 3종류는 다 열호를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하는 약재들은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